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책은 강방천 조을리와 함께하는 나의 첫 주식 교과서입니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부는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의 수업, 2부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방천의 주식 수업 1교시 위대한 기업의 동반자가 되어라. 주식은 기업의 주인이 되는 동반자 티켓이며 주식 투자는 그 기업의 동업자로서 사업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식의 본질입니다. 돈 버는 법을 아는 영리한 중국의 부자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돈을 잘 버는 데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자면서도 돈을 버는 것, 수후 수입, 남들이 대신 벌어주는 것, 피동 수입,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는 것, 계통 수입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태어난 우리는 이러한 소득의 원천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노동을 기초로 한 근로소득에만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부를 창출할 방법을 고민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금융소득입니다. 2교시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라. 오직 기업의 가치로만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의 힘이 나오는 원천입니다. 가치 투자는 가치가 투자를 결정한다는 철학을 갖고 그 철학에 따라 선택한 자신의 방법론을 믿고 나아가는 일관성입니다. 투자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발휘됩니다. 모든 기업이 가치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가치 있는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지속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계속 잘 되리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늘 산업의 확장 가능성 유무를 찾고 지속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봅시다. 가치 투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택하든 본질은 다 같습니다. 주식과 투자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3교시 상식에서 출발하고 해석으로 발전시켜라. 감으로만 하는 투자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투자의 시작은 사실에 근거한 상식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나만의 생각과 해석을 더하면 현명한 가치 판단이 가능합니다. 저는 누구나 얻는 똑같은 정보를 두고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달라질 미래를 상상합니다. 저는 이를 연상 투자라고 말합니다. 좋은 투자자가 되려면 상식에서 출발하고 남과 달리 해석하고 남보다 빨리 판단해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주가는 이익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익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대부분 수요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항상 경쟁이 있습니다. 수요만 보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경쟁 구도를 봐야 합니다. 4교시 모든 투자는 결국 관점이 무기다. 주식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투기와 투자로 갈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주식은 돈이 적힌 종이인가요? 기업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특급 티켓인가요? 가격보다는 가치를 보고 답이 아니라 과정에 의미를 두고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별 주가가 아니라 시가총액을 봐야 합니다. 무조건 싼 주식이 아니라 시가총액을 통해 저평가된 주식인지 고평가된 주식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주식시장이라는 복잡한 세계에서 시가총액, 재무제표, PER, 비즈니스 모델 등 측정 도구 없이 길을 나서는 건 무모한 일입니다. 우리는 경험과 시간을 쌓으며 자신만의 측정 도구를 단단하게 갈고 닦아야 합니다. 5교시 삶과 소비를 파고들어라.
사람들의 지갑이 열리는 것이 어딘지 찾아봅시다. 의외로 성공 투자의 해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갑으로부터 소비가 나오고 소비는 매출을 만들고 매출은 이익을 낳고 이익이 있으면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으면 주가가 오릅니다. 결국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좋은 기업을 고르는 시작은 우리의 삶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파트너인 제품과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봅시다. 그 제품과 서비스가 여전히 존재할 것인지 아니면 사라질 것인지 고민해 봅시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삶은 존재하겠지만 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좋은 투자 종목은 책상 위에 있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찾아보세요. 소비자의 지갑은 가치의 끝단에 있습니다. 6교시 기업의 가치는 움직이는 것이다. 기업의 가치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기업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볼 때는 현미경적 시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샅샅이 살펴보고 치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망원경적 시각으로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어느 곳으로 향할지, 미래의 수요와 경쟁 구도는 어떨지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모든 사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호황과 불황을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살아남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해야 할 좋은 기업은 끝까지 살아남아 더욱 강해지는 1등 기업입니다. 7교시 이익의 양이 아닌 이익의 질에 주목하라. 지금의 이익이 계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이익의 질을 평가합니다. 같은 이익이라도 지속 가능성이 높은 이익에 주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익의 질은 지속성, 변동성, 확장 가능성, 예측 가능성으로 판단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장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장 가능성은 주식만이 갖는 최고의 장점입니다. 좋은 주식을 고르기 위한 계단, 스텝 5, 1단계. 기업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해당 산업이 계속 존재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2단계. 그 산업이 앞으로도 존재한다면 얼마나 지속되고 얼마나 확장될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시장 규모가 크다 해도 경쟁하는 기업의 숫자가 너무 많으면 이는 테마에 투자하는 것이지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3단계. 그 산업에 속한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지 추정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4단계. 이 기업의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 것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산업의 지속성이 클수록 산업의 확장성이 넓을수록 프리미엄은 높아집니다. 5단계. 기업의 적정 가치를 계산하고 현재 시가총액과 비교해 기대 수익을 계산합니다. 8교시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하라. 어떤 종목을 살까가 아닌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전자는 투기, 후자는 투자입니다. 항상 진보를 위해 의심하고 남들과 다른 해석을 해서 나만의 가설을 만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가설을 나만의 관점으로 정립하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첫째, 고객. 기업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고객입니다. 둘째, 삶. 내 삶 속에서 자주 목격되거나 없으면 불편한 기업. 나의 삶을 지탱하고 더 편리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셋째, 경쟁력. 기업이 고객을 사로잡고 고객의 삶에 깊숙하게 침투했다면 그 다음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넷째, 경험. 고객에게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다섯째, 리더. 마지막으로 유능한 리더가 있는 기업입니다. 제2부
존 리의 주식 수업 1교시 자본가의 사고를 하라. 돈을 위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번다 라고 할 때 노동을 해서 대가를 받는 방법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자본을 통한 부의 축적이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보다 훨씬 빠릅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동만 해서는 부자가 되기 쉽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본이 자본을 부르는, 돈이 돈을 버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노동하는 시간에 내가 가진 자본에게도 일을 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즉,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기업에 투자를 하면 그 기업은 내가 버는 것보다 돈을 훨씬 빠른 속도로 부를 창조합니다. 2교시 절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라. 싼 주식을 샀으니 이제 오르겠죠? 지금 절대 주가가 낮으니 저평가죠?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눈을 감고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을 사는 기준은 주식의 절대 가격이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회사의 가치, 펀더멘털, 밸류에이션이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이때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회사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투자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주식을 사야 하느냐 팔아야 하느냐의 기준은 단 하나, 기업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시가총액, 영업보고서, CEO의 경영 방식 등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로 가치 투자입니다. 주식을 위험 자산으로 만드는 것은 투자자들의 마인드에 달려 있습니다. 단기간의 수익률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면 주식은 얼마든지 안전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3교시 투자는 시간과 확신의 문제다. 투자는 결국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목적을 잠시 잊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접근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식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려면 기업의 기본 가치에 근거해서 투자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주식을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을 거라면 단 10분도 그것을 가질 생각을 하지 마라. 워런 버핏의 말입니다. 무조건 오래 가지고 있다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갈 주식을 찾아서 그런 주식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가치가 생길까요? 이 답을 찾으려면 당연히 공부를 통해 펀더멘털에 기초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4교시 생각의 파괴가 여전히 필요하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하고 이후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만을 목표로 합니다. 모두들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로 부자를 꿈꾸지만 정작 돈이 무엇인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은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금융 문맹은 마치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잘못된 금융 지식이 사회 전염병으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의 생각을 흐리게 하고 가난과 경제적 결핍을 고착화시킵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습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자본이 일하게 만드는 원리를 깨달으며 잘못된 지출을 줄이고 이를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용기만 있으면 누구나 금융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박스에서 꺼내야 합니다. 사교육보다 경제 지원을 통해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닌 낚시를 하는 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사교육비로 나의 노후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 5교시 소비를 투자로 바꿔라. 사람은 살아가는 내내 소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익숙하지만 투자는 그렇지 않죠.
투자를 소비처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소비를 투자로 치환한다면 소비가 익숙한 것처럼 투자도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재산을 취득하는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소비하는 습관을 줄이고 투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진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리의 자산 축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복리란 원금에 붙는 이자에 추가로 붙는 이자를 의미합니다. 워런 버핏은 지금의 부를 이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복리의 마법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6교시 단계를 따르고 분산 투자하라. 투자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투자가 두렵다면 펀드부터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편견만 깬다면 펀드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선생님이자 체계적인 투자 수단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나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라도 주식은 무조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주식을 사면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끼어듭니다. 투자 위험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를 골라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실패할 확률은 늘 있습니다.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환경이 펼쳐질 수도 있죠. 투자란 항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그 위험을 완화시키는 장치이자 실패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7교시 내가 갖고 싶은 기업을 사라. 기업과 동업한다는 생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동업이라고 접근하면 동업자의 자산이 얼마인지, 가치관은 어떠한지, 미래 가능성은 있는지 등이 자동으로 고민될 것입니다. 투자는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빠르게 변할 세상에 대해 이 회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로 봅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고 잘 성장하고 있는지, 빚은 얼마나 있고 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경영진입니다. 결국 경영진의 철학이 회사의 비전과 성장을 담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고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포지션이 있는 것. 저는 이런 관점에서 주식을 살펴봅니다. 그러다 갖고 싶은 기업을 발견하면 바로 투자를 하죠. 주식을 살지 말지에 대한 답을 다른 사람에게 구하고 있다면 이미 답이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없는 주식은 사도 후회, 팔아도 후회입니다. 8교시 주식은 안 파는 것이 기술이다. 많은 사람이 매수 매도의 기술이 주식 투자에서 무척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수의 기술일 뿐 투자의 신도 매도 타이밍은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결국 좋은 기업을 사서 잘 갖고 있는 것이 투자의 전부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는 순간부터 언제 파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적절한 매매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수익을 낼지 몰라도 두 번, 세 번 반복되기는 어려운 것이죠. 나중에는 수익을 내기는커녕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식을 파는 것은 언제나 예외 조항이어야 합니다. 시점을 기다리지 말고 매일 밥을 먹듯이 사세요. 장기 투자라고 해서 무작정 오래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대신 투자한 회사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 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팔 때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전설인 강방천 회장과 졸리 대표의 주식 투자의 원칙을 알아봤는데요. 당신의 투자 원칙은 무엇인가요?